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18년도 1회 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은 모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4번의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이미 기출문제 출제된 바 있었었고요. 답이 나오면 꼭 요 생리휴가로만 이렇게 나와요. 그 외에 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콕 집어 해설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쭉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2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준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이냐?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했었고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했었죠. 8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거 당연히 맞는 내용이겠죠. 2번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는 좀 왠지 원칙적이고 건조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예요. 근로자에 대한 정의 세 가지로 나눠본다고 했었죠.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고근남이죠. 고용정책기본법,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정의 고근남이라고 했어요. 이 고근남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해서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고군남이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말하나요? 좀 애잔하다고 했었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에요. 일단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딱 틀렸죠. 3번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매체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는 거고요. 4번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 설치된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이에요. 다른 사람, 지자체, 단체장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것이에요. 84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한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했는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취업할 의사와 고용된 사람 합친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근로자 정의잖아요. 고군남이는 이게 근로자 정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근로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맞다는 얘기예요. 3번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감히 그 표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누가 정하냐? 고용노동부 장관, 고노장이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재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럼 두 가지 다 받으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받는 사람은 재해 위로금 제외 대상자가 이렇게 된다. 이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답으로 처리가 되네요. 85번. 헌법상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노동 3권은 다른 말로 근로 3권이라고 해요. 근로 3권,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에요. 이것도 간단한데도 시험에 몇 차례 나오고 있어요. 4번에 단체 투쟁권 이런 건 없고요. 86번.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예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는요. 일단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근로시간이 너무 짧은 사람이요. 1개월, 한 달에 60시간 미만이니까 일주 15시간 미만인 자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에요. 일용 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도 이게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3번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나 국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별정 우체국 직원도 역시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맞는 얘기고요. 4번에 1일 6시간씩 하면 1일 6시간씩 주 3일이래요. 그러면 1주당 18시간이잖아요. 1주당 18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자는 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겠죠. 15시간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87번 근로기준법상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겠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번에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해서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4번에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문제 푸는데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88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뭐 별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보세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에 표시되어 있는 그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로계약도 당연히 해제할 수 있겠죠. 이건 말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답 맞추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89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 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좋죠. 고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4번에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도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뭐 학자금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요. 주택 전세 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업점포 매입이 아니라 창업점포 임대예요. 다시 한번 주택 전세 자금 및 창업점포 임대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3번에 고용재난지역 선포는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이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문제는 이걸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의한다고 해서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한다고 했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의해서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90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사업주는 다른 사업 내 아니에요.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금 차별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었어요. 2번에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3번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성, 기술, 노력 등으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성이 아니에요. 책임이라든지 기술, 노력, 그리고 뭐 작업 조건 등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4번에 사업주가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 3번에 이 해당되는 이 내용들이요. 보기시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91번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국외 유료직업 소개사업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국외도 잘 보셔야 되고 유료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국외면 관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유료면 무신유 등이라고 했어요. 유료는 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료니까 등록하여야 한다. 딱 맞는 것이죠. 1번 맞는 내용이에요. 2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구인자로부터는요, 이렇게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로부터는 이런 요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응모자로부터는 다시 말해서 구직자로부터는 어떠한 큰 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도 좋고요. 3번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 구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구인자로부터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받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받는 건 안 돼요. 3번이 틀려버렸어요. 4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겠죠. 92번 고용정책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지금 1번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 3번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 도모, 4번의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 지원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2번에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은 바로 이 고용보험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93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멸시효 3년 걸린 것들을 했었어요. 지금 나왔던 이 임금 채권,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을 권리요,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런 것들은 모두가 소멸시효 3년에 걸려 있어요. 94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거 지금 보시면은 1번, 2번은 이게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2번에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도 교육, 배치 및 승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개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번 내용이 이게 개정돼서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분기별 아니죠. 연 2회 이상 해서 4번도 틀린 내용이고 원래는 4번이 답이었었는데 3번까지 틀린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개정돼서 95번 노동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 맞는 내용이죠. 2번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의 노동 3권을 가진다. 이 맞는 내용이에요. 3번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아니요. 오히려요. 이렇게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3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 되고요. 4번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4번 지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 문구 자체를 철저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주요 방위 산업체 아니에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고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아니에요. 단체 행동권은 뭐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문구를 외워두시기 바래요. 96번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실업, 돈 못 벌어, 양치질 못해, 구치쩔어 그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고 취업촉진수당은 조직광이라고 했었어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그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주비로 가야죠. 이주비.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97번 직업안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뿐이에요. 2번에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는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 발부하는 사업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할 수 없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죠.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답으로 나오고요. 3번에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다시 한번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 아니라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4번 직업안전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전기관에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98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 제조업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2고요. 그리고 이 100분의 6에 해당되는 거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운수업 같은 거는 100분의 6이고 그 외 나머지 이런 직종은 100분의 3에 해당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네요. 99번이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했어요. 1번에 사업주는 모집 채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2번에 연령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이게 틀렸네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이게 틀렸고요. 이 내용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이렇게 고쳐야 돼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3번, 4번 맞는 내용이에요. 100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중요시 대화하는 자 많이 했었던 것이죠. 고령자,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 여성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뭐 그 외에도 뭐 파견 근로자 뭐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있어야 되고, 국가 유공자가 빠져 있죠. 5.18 민주 유공자도 빠져 있네요. 제대 군인 및 전역 예정자도 빠져 있네요. 아무튼 여기서는 전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